일단은 홈쇼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력도 많이 투입되고, 그리고 큰 규모의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일단은 쇼호스트가 카메라에 대고 그냥 일방향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리고 쇼호스트가 얼마나 주문이 들어오는지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, 고객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한계점이 있거든요. 하지만 이제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해요.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내가 노트북을 여기다가 이제 하나 구비를 해놓고 카메라에 대고 이제 상품을 설명할 때 노트북에 올라오는 채팅창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해소해 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. 만약에 패션 상품을 방송을 한다고 쳤을 때 고객이 언니 너무 예쁜 것 같은데 한번 입어봐 주실 수 있나요? 라고 질문을 요청을 왔어요.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자켓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쳐서 입어볼 수도 있고, 소재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모양으로 돼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제가 했었던 경험을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제조사와 바로 협약을 해서 그 제품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. 제가 옛날에 그 뷰티 상품을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서 화장품 제조사와 같이 이제 협약을 해서 상품을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원가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그 중간 마진이 최소한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장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가 내 물건을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만약에 제조사와 이제 협약을 해서 내 물건을 만드는 것까지는 좀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유통업체랑 계약을 하셔가지고 물건을 조금 좀 싸게 구매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구매를 하신 다음에 상품을 이제 사이트에 올리시고 판매를 하시는 건데, 이렇게 하면은 또 직접 뭐 도매상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, 소매상에서 구매를 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획득한 상품들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,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마케팅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. 저는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지만 뭐 다른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SNS 채널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. 그래서 마케팅을 조금 배우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내 스토어를 만드셨을 때 이 스토어를 찜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충성 고객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하는 거를 그 고객에게 알림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라는 알림을 보내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충성 고객을 좀 많이 만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충성 고객을 만드시려면 뭐 혜택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쿠폰이라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어떻게 이벤트를 해서 어떤 추첨을 통해서 고객에게 조금 이익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네이버뿐만 아니라 쿠팡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 라이브 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채널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런 채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다양한 채널에 그 채널들에 맞는 특징이 또 따로 각각 나누어져 있어요. 그 특징에 맞게 조금 적용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. 동시 송출은 카메라만 이제 여러 대 두고 이제 방송을 하면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. 저는 그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왜냐면은 한 번 방송을 할 때 한 채널에만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채널에 방송을 해서 어쨌거나 고객한테 그 제품을 알릴 수는 있잖아요. 판매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네, 그런 이제 판매력이 또 여러 채널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CS 부분이죠. 고객들이 피드백을 어떻게 주느냐.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. 판매를 하고서 그냥 내가 이제 끝났다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시고요. 그 고객들이 어떤 피드백을 주시는지, 뭐 게시판에 어떤 글을 올리시는지 이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가지고 앞으로의 판매 방향성을 조금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좀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이브 커머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들 수가 있는데요.
뭐 집에 계시는 주부들도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분들도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약간 휴식하시는 그런 시간이잖아요. 그럴 때 쇼핑 그 욕구를 가장 좀 많이 느끼시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황금 시간대로 보고 있기는 해요.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모든 제품을 7시부터 9시까지만 판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타깃층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,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주부 같은 경우 11시에서 12시 사이에 굉장히 좀 배고픔도 많이 느끼고 또 휴식을 하시는 시간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식품 방송을 이제 하시면 가장 호응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런 방송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시고, 그리고 이제 젊은 남자분들이 내가 화장품을 사고 싶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 선물을 사고 싶거나 아니면 전자기기를 사고 싶다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시간이 아까 말했던 7시부터 9시 사이예요. 그때 이제 젊은 남성분들 타깃으로 방송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.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있잖아요. 밤에 좀 잠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아침 6시나 아니면 밤늦은 11시부터 1시 사이에 건강식품을 판매를 하면 굉장히 많은 그 호응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타겟층별로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물건 보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라이브 커머스 세계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가 있고, 그리고 에이전시가 있고, 이제 방송 중개를 하는 이제 중간 역할 벤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 중간 업체가 있고 이제 쇼호스트하는 방송하는 개인들이 있는데, 여기서 이제 그 벤더에서 그 고객 리스트를 쭉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보내요. 보내면은 여기서 고객 리스트를 보고 택배를 이제 하는 부서에서 보내시는 거죠. 똑같이. 호스트가 직접 판매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, 그냥. 소규모로 내가 내 물건을 런칭해가지고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가 셀러가 되기도 하고, 직접적으로 이제 물건을 포장해서 보내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, 다양해요. 네,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하고자 하실 때 중요한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해요.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하고 어떻게 지내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고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개인 SNS 채널에 좀 올리시면서 소통을 하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, 그렇게 해서 팬덤이 생기게 되면 내가 방송을 다시 했을 때 그 팬들이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호응을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저는 블로그나 인스타그램, 유튜브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